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혜진 대 AI. 1회 3,050만원? 나 이러면 나 여기 건물 샀지.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에 석촌역에 있는 피부과 추천지 홍조 치료 피부과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럼 물어봐야겠다. 이 홍조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석촌역 주위에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피부과 병원이 있을까? 왜 내 거 안 나와? 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혜진 대 AI. 요즘 챗GPT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일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의학 그리고 우리 피부과 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있고 보통의 의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지, 아니면 그래도 아직은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라든지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약간 그 이세돌 프로기사님께서 그 AI 별거 아니죠?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점 AI를 뛰어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물론 이세돌 바둑기사님은 한 번 이겨줬다. 그때 군의관 때여서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TV 계속 보고 우와 했는데 그거 한 번 이겼을 때 진짜 멋있었어. 나도 그렇게 약간 멋있게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왜? 왜? 빈정이 상했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막 결투 이게 아니고 실제로 사진을 줬을 때 저랑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컨텐츠 준비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정말 바쁘고 힘들고 병원에 가기 힘들 때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전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사진을 보고 피부과에서 시술을 했을 때 이 피부를 평평하게 그리고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술과 견적을 알려주세요. 하고 있어. 이런 경우 효과적인 피부과 치료 조합은 다음과 같아요. 오거 되게 많다. 기분이 전환 모공 예전에 효과죠. 1회 3,050만원? 나 이러면 나 여기 건물 샀지. 100만원 이하 기준으로 했는데 1회에 3,050만원이 나오네. 이건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100만원 이하로 했을 때 도트필, TCA 크로스, 엑소좀, MTS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치료 옵션 이 정도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괜찮다. 이거 해당 기준으로 저희 병원도 파이흉터나 여드름차 좀 심한 사람들은 얼굴 전체 기준에서 한 70만원 전후로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100만원 이하로는 TCA나 프락셀, 그리고 엑소좀이나 리쥬란. 근데 요새는 엑소좀이나 리쥬란을 여드름 흉터에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옛날에 인터넷에 업로드됐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트렌드가 좀 떨어진 거는 좀 보이긴 하네요. MTS나 재생앰플, 모공 홍조 흉터의 전반의 효과가 1회 약 15. 이거는 보통은 아주 많이는 하진 않아요. 보통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MTS나 재생앰플 같은 거는 여드름 흉터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않거든요. 차라리 프락셀이나 TCA 크로스 요법을 많이 하죠. 근데 요 1회에 약간 10만원에서 20만원 이거는 맞는데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AI가 옵션에서 4번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1, 2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치료 순서 1회차가 피부 프락셀이랑 진정 관리하고 2주 후에 MTS 리쥬 엑소좀, 3, 4주 후에 프락셔널 1회 추가나 도트필름 병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4,050만원, 3,040만원이 40에서 50만원, 30에서 40만원 뭐 그런 건가 보다. 프락셀은 1회에 30에서 50만원.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지. 근데 보통 23회 필요라고 나온 게 보통 2에서 3회 정도. 저희 병원 기준에서도 6주마다 한 번씩 3회에서 5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치료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동시에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6주마다 한 번씩 3번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할 때 한꺼번에 다 때려 붓기도 해요. 굳이 흉터 치료할 때 이렇게 2, 3주마다 한 번씩 와서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술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근데 보통 저는 그래요. 6주마다 한 번씩 3번. 그래도 꽤 정확한 느낌. 근데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엑소좀이나 리쥬란은 많이 하진 않고 차라리 요새는 주베룩 시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엑소좀이나 리쥬란은 요즘은
하지는 잘 않는다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시술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도 되겠네요. 많이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적용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얘가 나한테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중증도별 경증이면은 국소스테로이드 연고 쓰고, 야, 꽤 정확하게 나온다. 보습제 처방하고 항히스타민제 처방하고, 그렇지. 경증에서는 그럼 진료비는 약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들고요. 약제비도 5,000원에서 15,000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월 한 10만원, 12만원 이내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 실비되는 보습크림, 보습제나 이런 거 처방을 하게 될 경우에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이 광범위하고 가려움증이 지속되어 있을 때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칼슘유린 억제제라는 거를 쓰죠. 여기 다 나와 있네. 경구 항히스타민제랑 광선치료 주 2, 3회 정도 해야 되고, 비용은 진료랑 약제비에서 보통 회당, 이거는 한 달에 약 1, 2만 원이라고 하는데, 광선치료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월 5만 원 내외라고 나와 있네. 야, 이거 소름이다. 자, 중증. 전신에 염증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사이클로스포린 계열의 스테로이드만큼의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의 부작용은 없는 그 사이클로스포린을 쓰고 생물학적 제제 이걸 썼음에도 효과가 더 없는 경우에는 두피젠트 같은 생물학적 제제나 잭 억제제라고 해서 림버크 이런 먹는 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처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피젠트는 2주마다 한 번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약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고 근데 사실 한 달에 2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산정특례를 하게 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싸게 나올 것 같고 한 달에 한 25만 원 이상 가능하다. 그치 25만 원보다는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죠. 이것도 보통 한 달에 너무 많이 받으면 한 60만 원 이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 팁도 있어. 치료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있는데 보습제 처방전으로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보습제 처방전 요새는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보습제는 없어요. 대신에 처방전으로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MD 보습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실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희귀난치질환 등록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산정특례라고 하는데 산정특례가 등록되면은 이런 생물학적 제제나 주사제나 경구약들이 90% 이상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훨씬 싸지죠. 이야, 이거 챗GPT로 이거 쓰면은 이거 되게 유용하겠다. 다음에는 피부 질환 말고 블랙헤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을 딱 보시고 나 코가 이런데 나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애매하게 네. 좀 더 어렵게 해보자. 이게 챗GPT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만큼의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애매하게 해볼게요. 내 코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야. 코에 보이는 이 피부 상태는 전형적인 모공 속의 피지. 이 사진도 코 부위는 블랙헤드와 모공 확장, 그리고 일부 색소 침착이 혼합된 상태로 보여. 특히 피지 분비가 활발한 T존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부 타입이야. 걱정하지 마. 아래 방법들을 차근차근 해보면 확실히 개선될 수가 있어. 지금 상태. 블랙헤드 있고 모공 확장되고 색소 침착. 홈케어랑 병원 치료 조합. 세안제는 살리실라산 들어있는 클렌저 사용하고 블랙헤드 제거제 쓸 수 있고 비타민C 세럼, 토너, 선크림 무조건 필수. 이렇게 써있네요. 와. 여기 막 보습제나 이런 제품까지 추천을 해준다. 피부과 시술은 아쿠아필이나 스케일링, 그리고 저자극 필링, MTS, IPL, 토닝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이게 조금 애매하네. 아쿠아필이나 스킨 스케일링 이런 거나 저자극 필링 이런 게 5에서 10만원, 7에서 15만원 정도 있고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MTS는 제 생각에 이건 왜 쓰는 거야 이거는. 나는 이거는 좋아하진 않는데 2에서 4주 간격에서 1, 20만원. 근데 이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이거는 좋진 않고 색소 침착이 있으면 토닝 하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오네. 좋다. 그런데 예산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 루틴 집에서 홈케어 하라고 나오네요. 매일 비타민C 세럼, 수분크림, 선크림 한두 달에 한 번씩 아쿠아필이나 필링 이렇게만 하면 4에서 6주 지난 피지가 줄고 모공이 덜 도드라져 보여. 이거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실제로도 맞아요. 피부과 오기 전에 그거 물어보고 나서 맞아요. 피부과 오기 전에 여기 챗GPT에 먼저 물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자, 다음 거. 홍조. 지금 내 피부가 지금 이 정도로 얼굴이 빨간데 이거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뭐 홈케어나 아니면 피부과적 시술을 알려주고 이게 좋아지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줘. 홍조는 사실 내 전문 분야인데. 마지막에 석천역에 있는 피부과 추천이지. 홍조 치료 피부과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거 물어봐야겠다. 와, 이 사진 보면은 그 로자세아 환자거든요. 주사라는 질환이 있는 환자인데 여기서도 그 로자세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원인도 이렇게 꽤 노사혈관 확장, 피부장벽 손상. 근데 이게 요거는 지루 피부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얼굴이 빨갛다고 다 지루 피부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얼굴에 약간 기름기가 꼈을 때 이걸 다 지루 피부염이라고 이야기해서 잘못된 정보가 이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쓴 블로그나 이런 콘텐츠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 피부염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루 피부염은 아니에요. 그리고 홈케어 방법. 야, 이거 내가 얼마 전에 발표한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내 거 썼나? 얘네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세안이나 진정보습, 선크림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고 월 한 3에서 6만 원 정도. 이게 보습제 하나의 가격 정도가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게 보통 한 달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쓴 것 같고 피부과 시술 옵션, IPL, V빔, 에코투 젠틀맥스 리저. 비용이랑 이런 건 맞는데 홍조 치료를 했을 때 IPL은 정말 조절해서 정말 예민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IPL을 잘못 쓰다 보면 홍조가 더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V빔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인데 이건 혈관에만 좋아요. 근데 혈관이 없는 그냥 얼굴이 빨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명확한 혈관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얼굴이 빨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V빔을 하게 되면 더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혈관성 홍조에서 근데 이거 정확하게 잘 써놨다. 그리고 에코투나 젠틀맥스 쉣 안 돼! 이거 하면 에코투는 프락셀 레이저인데 홍조에 프락셀을 쓴다. 이거 더 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야, 이거 홍조는 이거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 리쥬라는 엑소좀 이건 뭐 그냥 내가 봤을 때 리쥬라는 엑소좀 회사에서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쓴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돼요. 피부장벽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리쥬라는 엑소좀을 홍조 치료로 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피부를 홍조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예산 10만원 이하려면 그걸 홈케어하고 30만원 전후다 그러면 V빔이랑 진정관리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점 그치? 이거 봐봐요. 홍조 피부는 자극에 매우 민감하니까 필링, 스크럽, 아하바하 사용 금지. 그래서 자극에 매우 민감한데 이 V빔이나 IPL 이런 거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꾸준한 보습 자외선 차단이 핵심이고 과도한 클렌징을 피해야 되고. 맞아.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잘못된 좋지 않은 시술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피부 뒤집어져서 저한테 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에는 굉장히 특화가 돼요. 그렇지만 창조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긴 하다. 이게 만약에 검증이 안 돼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정리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은 좋긴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걸러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긴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나거든. 의료인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거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맞다 아니다,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를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홍조는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피부과 시술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물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하겠지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그냥 미용병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거대로 해달라고 해서 했다가 피부가 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AY와 피부과 전문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먹고 살 길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고도화된 AI가 점점 개발이 됐을 때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물어보시면 석천에 있는 맞아. 자, 그러면 이 홍조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석촌역 주위에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피부과 병원이 있을까? 어이씨.
왜 내 거 안 나와? 메이큐어 클리닉 나오고 잠실 홈피부과 나오고 츄러스 스킨케어? 내 거 안 나와. 내려가겠습니다.